자, 안녕하십니까. 손님 모아드리고 다니는 에릿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스타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이 영상은 지금 저희 뭐 담당자나 저한테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상담을 드리는데, 인스타그램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떤 것들을 합니다. 이제 구두로 이제 전화상으로 설명드리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제 어떻게 광고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체크를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광고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마케팅이랑 광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를 녹여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려면 뭐 컨텐츠의 방향이라든지 뭐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퍼널 라인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수로를 우리 쪽으로 어떻게 뚫을 건지 이제 복잡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말고 광고 효과로서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고객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고객들이죠. 그 고객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다가 사장님의 어떤 회사든 상품을 발견하게 돼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매출까지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적어놨죠.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의 종류는요. 일단은 첫 번째 인스타그램이 이미 한 6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 3년, 4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인스타그램이 검색 엔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뭐예요? 우리 네이버나 구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천 탭 노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돋보기 창에다가 왼쪽에 이제 인스타그램 화면이죠. 여기다가 뭐 제주도에 있는 애월 맛집 쳐볼게요. 이렇게 애월 맛집이라는 걸 치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추천, 계정, 릴스, 뭐 이렇게 이제 기타 등등 뜨시죠.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뜨게 되는데 요게 조금 본 유저들의 어떤 계정 상태나 이럴 때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한 핸드폰마다 제 거 지금 이제 4줄씩 여기 좀 잘리긴 했는데 12개가 보여지고요. 크기에 따라서 좀 더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검색 결과 모습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게 검색 결과 모습이 뭐 무조건 5가지 종류로 나온다, 10가지 종류로 나온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검색 단어, 이 검색 단어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 키워드가 조금 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는 경쟁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뭐 두세 개 정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저렇게 뭐 애월 맛집이라든지 뭐 대구에 있는 동성로 맛집이라든지 뭐 서울에 있는 뭐 강남 맛집, 뭐 신촌 맛집, 신림동 맛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열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순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순위들만 뭐 뒤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예 다른 컨텐츠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노출을 하려면 블로그 마케팅처럼 하나만 이렇게 노출하는 형태에서 결과 모습 하나만 보고서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인 발행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영상도 또 따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기초적으로 인스타 마케팅을 가장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추천 탭에 노출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추천 탭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태그 영역이 있죠. 저희가 이제 원래 한 4, 5년 전에는 인기 게시물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색을 하면 이 검색 결과 화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상단의 탭 자체가 인기 게시물과 최신 게시물 이렇게 탭이 두 개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추천 탭 노출이라고 하지 않고 인기 게시물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색 엔진처럼 노출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정을 파워 계정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육성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릴스를 올리게 되면 릴스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뭐 기존에 이제 확보하셨던 팔로워에 따라서 조회수가 별로 안 되거나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제 도움을 좀 드리면 많은 사람의 어떤 조회수가 굉장히 이제 펌핑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육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에 오픈하기에는 이제 저희 기술력이라서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있고요. 뭐 설명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고요. 3번에 대한 이제 타겟 광고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메타가 주로 수익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메타 측의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광고 세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특정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선호하는 관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전공이라든지 최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메타 측에서 그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제 매칭이 되는 사람들한테 광고 콘텐츠를 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TV를 볼 때 드라마 같은 데라든지 쇼프로 앞에 이제 CF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프로그램 송출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그 광고가 나간다고 보면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자체가 그 사람의 연령대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광고 콘텐츠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라고 하는 경우는 클릭하면서 비용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겟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가 이제 광고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 하나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지금 병원 광고 같은 경우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돼 있고 위에 이제 광고라고 이제 조그맣게 글씨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것들이 영역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최상단에 보면 이제 광고라고 돼 있죠. 그걸 더 알아보기라고 뜨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타겟 광고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인데요. 인플루언서 광고랑 파워 계정 광고랑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식은 좀 다르지만 자기 계정을 어떤 힘이 있는 계정 그리고 팔로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계정처럼 키워놓은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수익화가 이제 조회수로 이제 수익을 하기도 하지만 구독자 수를 자꾸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구독자 수가 확보가 돼 있어야 광고들이 들여오거든요. 마찬가지 그 인스타그램 자체도 팔로우가 많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 뭐 잘생겼거나 예쁘셔가지고 팔로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뭐 재미있는 컨텐츠라든지 어떤 컨셉이 있는 컨텐츠를 올려서 이제 확보를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계정에 사장님의 어떤 컨텐츠를 그 송출을 맡겨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거기에 있는 팔로워들한테 퍼지게 되고 그 팔로워들이 또 그 컨텐츠를 또 팔로우를 걸어서 파급적으로 이제 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케팅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파워 계정만 조금 실효성이 있는 상황이고 잘생겼거나 예쁘셔가지고 팔로우가 모아져 있는 분들한테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어떤 그 PPL 광고처럼 광고를 맡기는 거는 효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한 2, 3년 전부터 흐름이 와서 그 광고는 지금 현재 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지금 이제 공동구매 쪽 하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 쪽을 이용해서 이제 매출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이나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담당자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계정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번에 릴스를 펌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정을 키운다는 거는 방금 이제 4번에 있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처럼 팔로워를 확보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 자체 하나하나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어떤 컨셉이 있는 컨텐츠를 만듦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퍼뜨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보고 유익한 컨텐츠고 이 계정은 굉장히 계속 업데이트는 정보들은 내가 이후 계속 구독자로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계정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장님네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결정사항을 가지고서 저희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컨텐츠화하는 작업만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기획을 해드리거나 기획에 대한 도움을 드리거나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본격적인 저희가 주된 어떤 포지션으로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2, 3년 전에는 반대로 저희가 주된 작업자로서 기획자로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작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사례가 많고 저희 측에 어떤 요청하는 상황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견적에 비해서
어떤 통화를 해야 되는 통화량이라든지 저희 내부에서 사실은 직원이 하나가 뭐 생각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뭔가 자료를 찾아야 되거나 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배당에 대한 견적은 주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갱이가 되거나 컴플레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정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측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거나 의견을 드리거나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고 본 작업인 컨텐츠 작업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촬영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촬영도 또한 저희가 나가서 촬영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 보통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나가게 되면 저희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촬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촬영에 대한 원소스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 촬영이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뭐 조명이 때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뭐 쇼핑몰에서 구매한 조명 가지고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촬영한 걸 저희가 가공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마케팅하고 있는 거는 총체적으로 요거 5개고요. 요거 5개를 벗어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거를 하고 싶은 경우는 우선 요 상황을 다 하시고 나서 다른 특수한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대행사나 개발 실행사가 있다면 뭐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업종이 요거 5개에서 한 2-3개 정도 선택해서 진행을 되게 완벽하게 해도 충분한 매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적이라든지 상황이라는 거는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